정식아, 요즘 자식들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는 것 같지? 철수야. 내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그렇지. 내가 젊었을 때 타령 좀 그만해. 잔소리? 난 관심 있는 거야. 너도 아들한테 전화 안 하냐? 하긴 나도 옛날에 며느리한테 집 왜 이렇게 어질러? 했더니 아주 쌕쌕거렸지. 그래놓고 며느리가 전화 안 받지? 나도 그랬다니까. 근데 내가 요즘 바꿨어. 잔소리 대신 며느리 애들 잘 챙기네 대단해 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 오, 그게 통한다. 나도 아들에게 잘 지내? 한마디 해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만큼 가깝지 않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과 모여서 웃고 떠들고 동료들과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는 듯한 기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75세가 되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호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40년 넘게 일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도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 제가 겪은 경험과 진료 사례, 그리고 지인들의 이야기를 곁들여 풀어보려고 합니다. 편안히 커피 한 잔 들고 친구와 수다 떨듯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을 찾으실 때 신체적인 문제보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주제가 있었죠.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서운함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면서 관계를 해칠 수 있는 행동들과 이를 피하며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잔소리 때문에 주변 사람과 멀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부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잔소리를 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성호야, 자꾸 잔소리하면 나 당신 말 안 들을 거야. 그때 정말 놀랐어요. 저는 애정으로 한 말이었는데 상대방은 그걸 부담으로 느낀 거예요. 제 환자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70대 초반의 김 할머니께서 아들에게 매일 전화해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밥은 잘 챙겨 먹었어? 하셨죠. 할머니는 아들이 걱정돼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아들은 점점 전화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할머니께서 우울증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오셨어요. 상담 중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선생님, 저는 아들 잘 되라고 한 건데 왜 저를 피하는 걸까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아드님도 할머니의 마음을 알지만 반복되는 잔소리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 후로 할머니는 잔소리 대신 따뜻한 말을 건네보기로 하셨어요. 예를 들어, 오늘 어땠어? 내 목소리 들으니 엄마 기분 좋아. 이렇게요. 몇 달 뒤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아들이 먼저 연락하고 같이 밥도 먹었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지인 중 비슷한 경우가 떠오릅니다. 의대 동기였던 최 선생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은퇴 후 자식들에게 자꾸 잔소리를 했어요. 너희 집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애들은 이렇게 키우면 안 돼. 그러니 며느리가 점점 그를 피하더라고요. 어느 날 최 선생이 저에게 전화해서 푸념했어요. 성호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며느리가 나를 멀리해? 그래서 제가 물었죠. 최 선생, 당신이 며느리에게 한 말이 정말 관심이었는지 잔소리였는지 다시 생각해봐. 그 후 최 선생은 잔소리 대신 칭찬을 해보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며느리, 애들 챙기는 모습 보니 정말 대단해. 이렇게요. 놀랍게도 몇 달 뒤 며느리가 먼저 전화해서 아버님, 이번 주말에 밥 같이 먹어요. 하더래요. 잔소리가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시 가까워지게 한 거죠. 이제 또 다른 질문 드릴까? 혹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주변 사람들이 지쳐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병원에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나이 들면서 반복적인 이야기는 평판을 해치는 두 번째 행동이에요. 80대 초반에 이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셨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었죠. 병원에 오실 때마다 늘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사업 잘 나갈 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런데 동업자가 배신해서 처음엔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었지만 나중엔 솔직히 좀 피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박 선생, 왜 내 자식들은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할아버님, 자식들 입장에선 그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힘드셨던 마음은 이해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듣는 사람이 지칠 수 있어요. 그 후로 할아버지가 병원 모임에서 다른 분들께 먼저 관심을 보이셨어요. 예를 들어, 김 할머니, 요즘 손주들 잘 지내? 이렇게요. 그러니 모임 분위기가 달라졌고, 다른 분들도 할아버지에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며 점점 가까워지셨어요.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은퇴한 동료 의사 박 선생님이 계셨는데 모임 때마다 옛날 병원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다들 공감했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가 나오니 사람들이 점점 그를 피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좀 지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죠. 박 선생, 우리 다 당신 이야기 아는 거야. 이번엔 다른 사람들 이야기 좀 들어보자. 그 후 박 선생님이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최 선생, 요즘 골프 어때? 이렇게 물으니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반복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다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게 다시 가까워지게 하는 비결이었죠.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내가 젊었을 때는으로 시작하는 대화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 말을 자주 했어요. 하지만 이 말은 나이 들면서 평판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젊은 세대는 우리가 살던 시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제 환자 중 60대 후반의 최 할머니가 계셨어요. 손주에게 자꾸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어. 하셨죠. 근데 손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대요. 결국 할머니가 저에게 하소연하셨어요. 선생님, 왜 손주는 내 말을 안 듣는 걸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손주 입장에선 그 시절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때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후 최 할머니는 내가 젊었을 때 대신 손주가 좋아하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예를 들어, 너 요즘 어떤 게임 좋아해? 이렇게요. 그러니 손주가 게임 이야기부터 자기 고민까지 털어놓더래요.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분이 계셨어요. 은퇴한 교사 이 선생님이셨는데 모임에서 자꾸 내가 교사할 때는 학생들이 이렇게 안 했어. 하셨어요. 하지만 젊은 후배들은 그 말에 공감하기 어려워했죠. 결국 이 선생님은 모임에서 점점 소외되더라고요. 제가 조언했어요. 이 선생, 옛날 이야기 대신 젊은 사람들이 무슨 고민하는지 물어보자. 그 후 이 선생님은 후배들에게 요즘 애들 가르치기 어때? 라고 물어보니 후배들이 자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다시 모임의 중심이 되셨죠.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나이 들면서 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자기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이 멀어진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봤어요. 자신의 어려움이나 과거의 성공담을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죠. 제 환자 중 70대 중반의 정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공무원으로 성공하신 분이었는데 병원에 오실 때마다 내가 그때 얼마나 잘했는지를 반복하셨어요. 처음엔 감탄했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가 나오니 저도 좀 지쳤어요. 어느 날 정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박 선생, 왜 요즘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할아버님, 이야기가 훌륭한 건 맞지만 할아버님 이야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 후 정할아버지가 모임에서 다른 분들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예를 들어, 이 할머니, 요즘 재미있는 일 있었어? 이렇게 물으니 사람들이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은퇴한 회사원 김 선생님이 모임에서 자꾸 성공담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회사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 사람들이 점점 그를 피하더라고요. 제가 조언했어요. 김 선생, 당신 이야기 다 아는 거야. 다른 사람들 이야기 좀 들어줘. 그 후 김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최 선생, 요즘 사업 어때? 이렇게 물으니 사람들이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또 하나, 나이 들면서 외모 관리에 소홀해진 적 있으신가요? 저도 75세가 되니 옷차림이나 머리에 신경 쓰는 게 귀찮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자칫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60대 후반의 박 할머니가 계셨어요. 젊었을 땐 정말 멋지게 사신 분이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우울증이 오시면서 외모에 전혀 신경을 안 쓰셨어요. 머리도 안 감고 옷도 대충 입으시니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더라고요. 결국 우울증 치료로 병원에 오셨죠. 상담 중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된 게 부끄러워요. 근데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머리 감고 예쁜 옷 하나 입어보세요. 그 후 박 할머니가 조금씩 외모를 가꾸시니 사람들이 할머니, 요즘 더 예뻐지셨어요. 하며 다가오더라고요. 작은 변화가 자존감을 높여준 거예요.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은퇴한 간호사 이 선생님이 나이 들면서 외모 관리에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러니 모임에서 사람들이 점점 그를 피하더라고요. 제가 조언했어요. 이 선생, 예전에 당신이 얼마나 멋졌는지 다 아는 거야. 조금만 신경 써봐. 그 후 이 선생님은 머리를 단정히 하고 깔끔한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선생, 요즘 젊어지셨어요. 하며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자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한 적 있으신가요? 의사 생활 동안 부모와 자녀 관계가 틀어진 사례를 많이 봤어요. 제 환자 중 70대 초반의 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자녀들 학업에 엄청 투자하신 분이었죠. 과외비로 몇 억을 쓰셨는데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자녀들을 원망하셨어요. 결국 자녀들이 할아버지를 피하게 됐죠. 어느 날 물으셨어요. 박 선생, 내가 자식들 위해 이렇게 했는데 왜 날 안 찾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할아버님, 자식들 입장에선 그 과외가 부담이었을 거예요. 마음은 알지만 자식들이 원하는 걸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 후 최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시니 자녀들이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은퇴한 사업가 박 선생님이 자녀들 사업 자금으로 몇 억을 지원했어요.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노후 자금까지 날아갔죠. 박 선생님이 저에게 하소연했어요. 성호야, 내가 자식들 위해 이렇게 했는데 왜 내 말년이 이래? 그래서 제가 조언했어요. 박 선생, 자식들 사업은 신중히 지원해야 해. 인터넷에서 자영업 생존율 찾아봐. 그 후 박 선생님이 무리한 지원 대신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그를 더 존중하더라고요. 결국 나이 들어도 존중받는 삶은 자신과 타인에게 관대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남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잔소리 대신 따뜻한 말, 반복적인 이야기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내가 젊었을 때 대신 지금 세대와 맞는 대화. 그러면 주변에서 여러분을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도 존중받는 삶 꼭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